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을 교자와 흔들 교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자인 높을 교자입니다. 지금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높을 고처럼 보이죠. 거기에 사람인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목이 들어갔고 계집녀가 들어갔고 화살시가 들어갔고 술의 거가 들어갔고 말마가 들어갔습니다. 이 교자들은 각각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높을 고자 위에 어릴 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게 자라는 나무, 이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이 들어가면 사람이 다른 나라,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관살이 교자입니다. 교포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나무목이 들어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계집녀가 들어갔습니다. 아리따울 교자입니다. 화살시가 들어갔습니다. 구부러진 화살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술의 거가 들어갔습니다. 가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말마가 들어갔습니다. 말을 타고 거드럭거리는 거죠. 교만할 교자입니다. 높을 교자인데 이렇게 높게 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하고 밑에 자라는 1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 관자는 물될 관자입니다. 관계시설이라고 하죠. 사람인이 들어간 붙어살 교자는 재외교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제1교포라고 하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를 가리킵니다. 청나라 말에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남부 쪽에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화라고 할 때 화자를 써서 화교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이 화교들이 그 나라 부 전체의 대략 70%에서 심하면 90%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현지인 모두에게 팔면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같은 화교에서만 물건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 이 화교들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가 불안해지면 그 현지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화교들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말라카이에 있는 영춘회관인데 이것은 교민회인지 아니면 화상들의 회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영춘회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교민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목이 들어가면 다리교자죠. 그래서 양천구에 들어가는데 오목교가 있죠. 이 오는 나오자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가서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그래서 오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에 그 섭다리가 있었고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었겠죠. 거기에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이름이 오목교입니다. 이 사진은 한강에 있는 잠수교죠. 이 위로 차들이 다니지만 이 밑으로도 차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밑에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 밑에 다리를 잠수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밑에 다리를 떠받치는 다리, 이 다리와 이 다리는 소린 같지만 뜻이 다르죠. 이 다리에 지탱하는 부분, 다리, 이것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두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킬 보자예요. 갓난아기 보자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갓난아기를 지켜줘야 되죠. 지킬 보자인데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면 이것은 작은 성, 흙으로 쌓은 작은 성입니다. 그럼 교두보는 뭐냐? 다리가 있으면 다리 양쪽을 점령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리를 지키기 위한 구축물, 건물 이런 것들을 교두보라고 하는데 결국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은 계속 진격을 하기 위한 그 발판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계집녀가 들어가면 아리따울 교자인데 자, 교태를 부리다. 이 태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태도, 즉 예쁜 척하는 거죠. 그래서 교태를 부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쁜 척한다는 겁니다. 꼬실라이제이션이죠. 그 다음에 교성을 지르다라고 하는데 이 성은 소리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성을 특히 여자들이 그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간드러진 목소리 이것을 교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부러져 있는 화살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감옥 그랬죠. 교화를 목적으로 행동을 강제적으로라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 교화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로잡고 길도자 밑에 마디천이 들어가면 이것은 손입니다. 손으로 잡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이끌어주는 곳, 그래서 교도소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유치장이 있습니다. 유치장은 경찰서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긴급 체포할 때 우선 유치장에 가둡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에요. 48시간이 지나면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일단 어떤 장소에 수용해야 되죠. 그런 장소를 구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는 잡을 구자예요. 글귀 구자에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잡는 거죠. 이것은 둘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가두는 곳이 구치소예요. 판결 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수용을 목적으로 판결 나기 전까지 가두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그 다음엔 교도소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치열 규정, 이의 열, 그것을 삐뚤빼뚤한 걸 바로잡는 게 교정이죠. 바로 바를 정자예요. 그래서 바르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잡는다. 그래서 치아 교정 이런 말도 쓰죠. 치아 교정. 치는 앞니고 안은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앞니와 어금니를 통틀어서 치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 광정입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그 다음 시력 교정, 교정시력.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서 교정된 안경을 쓰고서 잰 시력이 교정시력이죠. 교각사루, 삐뚤어진 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는 겁니다. 즉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서 일을 망치는 것, 그르치는 것 이것이 교각사루입니다. 술에 거가 들어갔죠. 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바퀴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4명이 이 수레를 균형을 잡습니다. 끌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높은 벼슬아치가 앉아 있죠. 그래서 이걸 초헌이라고 하는데 초는 수레란 뜻이고 헌은 작은 집입니다. 매죽헌 이렇게 할 때 작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 집을 자기의 호로 삼은 거죠. 매죽헌. 그리고 강릉에 오죽헌이 있죠. 작은 집이란 뜻입니다.
이 초원은 종이품 이상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교자라고 합니다. 가만데 그럼 차이가 뭐냐?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두 명이 메고 가는 것이 교자예요. 그런데 옛날에 양반집, 부잣집, 양반집 딸들이 시집 올 때는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거느리고 있던 계집종 비자죠? 계집종을 데리고 시집으로 아예 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마를 따라오는 이 시녀를 교전비라고 그래요. 이게 교거든요. 두 명이 메고 가는 것, 교인데 그 앞에 세우는 노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젊은 여자를 교전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들의 경우는 밖에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막을 쳐요. 장막. 천으로 가리죠. 그래서 혼자 타고 가는데 휘장을 치는 그러한 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자꾼 또는 교꾼이라고 하죠. 교자를 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는 이제 뭐 가마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물론 둘이 매도 가마꾼이고 넷이 매도 가마꾼이죠. 이것은 말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거드럭거리는 겁니다. 교만할 교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할 땐 이렇게 쓰죠. 이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겸손하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겸양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고 양보한다는 뜻이죠. 원래 이것은 목적어를 높이는 그 객체 존대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겸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겸양은 뭐냐? 자신을, 말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형태가 뭐가 있었느냐? 잡, 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이 반침이 없어지고 아래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은 옵으로 바뀌고 가시 옵소서. 말하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거죠. 가시 옵소서에서 시가 모음을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울림소리, 유성음 잡이 온 거고 디귿이나 티읕 뒤에는 지읒이 옵니다. 이것은 국외음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 이외에 앞에 무성음이 오면 무성음 뒤에는 삽이 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옵, 자오, 사오로 바뀝니다. 가시 옵소서. 뭐뭐 하고자 하오니. 그 다음에 겸양을 배웠으니까 존대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존대는 주체 존대가 있고 상대 존대가 있어요. 높이는 데 무엇을 높이는 거냐? 동사의 주어를 높이면 주체 존대입니다. 그러면 삿분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가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님이죠. 높여야 되죠. 그래서 어간 가 뒤에 시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옵, 자신을 낮추는 거죠. 소서는 이것은 먹어라 할 때처럼 어라 아라처럼 명령형인데 존칭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삿분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 존대는 뭐냐? 이것은 청자, 2인칭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잡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뭐뭐 합시다. 이 비읍이 들어가는 이 형태들이 바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존대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이 글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듣기 평가. 자, 듣기는 지입니까? 각입니까? 청력 검사를 할 때, 소리를 못 들을 때, 그때는 청력 검사를 하죠. 그것은 히어링 테스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각이에요.
그런데 그 감각의 정보가 대뇌로 가면 각이 되는 겁니다. 깨달을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은, 지와 각은 서로 다른 뜻입니다. 그러면 영어 듣기 평가는 청력 검사입니까? 히어링 테스트가 아니죠. 리스닝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듣고서 어떤 음을 듣고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답을 선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위에 요게 뭐냐? 요것은 이렇게 쓴 이것은 산가지입니다. 산가지. 그러니까 산가지는 뭐냐면 나무 막대에 1, 2, 3, 4의 숫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눈금을 만들어 갖고 숫자를 했죠. 그래갖고 옛날에 산수를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나무가 산가지예요. 그래서 이 배울 학자는 뭐냐? 계산하는 거, 산수를 배우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이게 배울 학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손이 들어갔어요. 손으로 흩어놓는 거죠. 그래서 교란시키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후방 교란 작전이라는 게 있죠.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반기라고 하죠. 자, 오른쪽은 양을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죠. 근데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쪼갤 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흩고 쪼개는 기계, 영어로 뭐예요? 믹서기죠. 믹서기. 그런데 이렇게 큰 건 뭐냐? 시멘트라든가 아니면 아주 많은 음식 재료를 섞을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반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갓풀 교자예요. 왼쪽에 고기육이 들어갔죠. 그럼 갓은 뭐냐? 가죽입니다. 가죽을 고아서 만든 것. 이것이 악교예요. 악교. 가죽을 주로 소가죽이죠. 소가죽을 고아서 만든 접착제, 악교. 이것이 교입니다. 이 갓은 가죽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사람, 신발이나 가방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을 옛날엔 갓밭이라고 그랬죠. 갓밭이.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 끈적끈적한 성질을 뭐라고 하느냐? 그 성질을 악교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엉키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교는 붙었다는 뜻이죠. 착은 붙을 착자입니다. 지금 눈 위에 손이 얹혀진 모양입니다. 눈 위에 손을 얹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계속 전투를 하지만 밀고 밀리지 않고 전선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것을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언어를 교착어라고 합니다. 한글이 교착어예요. 그런데 이왕 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겠어요. 같죠? 왼쪽에 말씀문에 들어가면 이것은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될 류자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류라고 하죠. 오류. 또는 과거에는 신부나 수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것을 무류성이라고 하죠. 무류성. 오류가 생길 수 없다. 무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의 갈래를 좀 보겠습니다. 교착어는 첨가어라고도 하는데 왜 교착어 첨가어냐? 체언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즉 격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가, 나의, 나를, 나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영어는 I, my, me, mine 그 형태 전체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는 I, my, me, mine 하고 격이 변화가 되는데 이 교착어, 첨가어는 격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I는 주어고 my는 소유격이고 me는 목적격인데 그게 문법적 관계죠. 근데 이 역할을 변하는 이 격변의 역할을 뭐가 하느냐? 조사가 합니다. 가, 의, 를 이렇게. 그래서 각자 고유한 형태소들이 병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차어라고 해요. 첨가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명사 뒤에 조사가 붙고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 그래서 첨가가 돼서 이루어지는 말이다라고 해서 첨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차어는 우리 민족은 원래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바이칼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만주를 해서 일부가 한반도로 내려오고 일부는 알래스카를 넘어가서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이 됐죠. 물론 에스키모도 됐지만 이들이 교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몽골, 한국, 그리고 그 위에 초원지대로 왔다 갔다 했던 투르키예, 돌궐, 흉노에서 돌궐이 됐다가 또 다른 나라가 생겼다 없었다 이렇게 이 유목민족은 나라가 생겼다 금방 또 없어지고 또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도 역시 서투르크가 서돌궐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셀축 터키가 되었다가 오스만 터키가 돼서 지금 터키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한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어 대신 한국어 낱말을 바꿔놓으면 거의 다 통합니다. 이것이 교차어 첨가어예요. 그거에 비해서 고립어라는 건 뭐냐? 고립되어 있는 거죠. 활용이나 곡용을 안 해요. 결국 그러면 가, 의, 를이 문장의 성분을 결정하는데 중건 어떠냐? 제일 앞에 있는 건 주어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서술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목적어죠. 그래서 문장의 위치가 성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품사라는 게 없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전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북쪽이 남쪽을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이다라고 하는데 한 10년 전에 한번 논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학생들은 북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고리버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남침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남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침은 침략하다. 그래서 한자를 한국어 어순으로 쓴 거죠. 그래서 한국어 어순대로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니까 남쪽을 침략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한문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쪽이 침략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도 헷갈릴 텐데 이걸 주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이 침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입니다. 남쪽을 침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 다음 굴절어가 있는데 이 굴절어는 영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I, my, me, mine처럼 y, e 뭐 이렇게 해서 그 뒤가 기능에 따라 성분에 따라서 단어의 형태가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인도 유럽어가 그렇습니다. 이 인도는 그 우랄 산맥 북쪽에서부터 계속 이동해 갖고 지금의 인도로 들어온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인도어는 유럽어라고 봐요. 그 다음 포화버가 있습니다. 포는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가 결합해서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늑대와 춤을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인데, 아까 몽골 쪽으로 와서 일부는 그 감차카 반도를 지나서 알래스카 열도를 따라서, 그 당시에는 여기가 다 얼음지대였으니까 빙하를 타고 넘어가서 알래스카로 넘어갔죠. 그래서 빙하기였기 때문에 그 캐나다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게 간빙기가 되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사이를 뚫고 일부가 그 북미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들이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동사 중심으로 앞뒤로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영화에서 인디언들이 이 사람이 케빈 코스트너가 늑대와 함께 이제 춤을 추는 걸 보고서 이 사람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 늑대와 춤을입니다. 한국어로 본다면 몇 개 단어입니까? 늑대와 춤을 4개 단어죠. 하지만 이 포화보에서는 그냥 이게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붙이는 거죠. 이름으로. 그래서 늑대와 춤을은 한 단어다. 이것이 포화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장인공짜죠. 그리고 뭐가 붙었는데, 이건 뭐냐? 이것은 막힌 것을 뚫는 겁니다. 막힌 것을 뚫는다. 그래서 공교할 교자인데, 공교할 때 교는 뭐냐? 그 장인이 막힘이 없이 물건을 잘 만드는 것. 그래서 뛰어난 솜씨일 때 공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교하다는 건 뭐냐면 정밀하다는 겁니다. 쌀알처럼 가지런하다는 거죠. 가지런하다. 기교라고 하는 것은 기술, 즉 재간이 있는 거예요. 기교를 부린다. 남들은 못하는 거죠. 계교는 계책, 꾀를 생각해내는 거죠. 근데 그 꾀가 간사한 꾀라면 간교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교하고 묘하다라고 할 때 교묘하다, 교묘한 술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자성어가 교언영색이 있는데, 교는 공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뻔지르르한 말,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령은 명령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좋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좋다. 즉 알랑거리는 좋은 낯빛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원영색이란 번지르르한 말과 알랑거리는 낯빛으로 상대방을 호리는 것, 이것이 교원영색입니다. 이 사진들은 앙카라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인데 주로 히타이트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은 그 메소포타미아 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지의 그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명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좀 오래 설명하게 되네요. 왼쪽에 건 뭐냐? BCE 25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알라카 회익에 있는 왕, 어떤 왕이었죠. 그 무덤에서 나온 부장품입니다. 껴묵거리라고 얘기하죠. 부장, 껴묵거리, 껴서 묻는 품입니다. 이것은 히타이트 성직자가 사용한 청동이에요. 종교용품으로. 이게 우주를 상징한답니다. 이게 아마 황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고, 여기 고리처럼 달려있는 것은 해, 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게 뭡니까? 숫사슴이죠. 이게 유목민족, 술록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유목을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사슴은
남성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숫사슴이 있고 새끼 사슴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의식용 청동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를 이용한 해시계라는 주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것도 옮겨갈 거예요. 이게 바로 해시계의 원리죠. 그래서 해시계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